지금부터 영등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관련한 링크 선생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영상을 충실히 봐야 되고요. 두 가지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릴 건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라이브러리하고 서브모터 다루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RGBLED하고 랜덤 함수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죠.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하는 일이 뭐죠?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이제 책을 빌리잖아요. 근데 그 책을 빌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립해 놓은 그 체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습득하고 혹은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고자 빌리는 거죠.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전문 프로그래머가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할 때 빌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서버 모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PWM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아날로그 하드웨어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 알 수는 없거든요. 단순하게 사용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너무 많이 필요하겠죠, 노력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버 모터를 사용하는 방법,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어, 더 새로운 것, 더 아이디어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브 모터를 사용하는 것부터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서브 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빌려 올 거고요. 그리고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include 뭐 꺽쇠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이름 이렇게 불러오면 되는데요. server.h라고 써 있는 부분이 보일 텐데 이 부분이 바로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헤더 파일과 CPP, C++로 만들어진 CPP 파일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보면 되고요. 서버라고 하는 이름, 요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룰 수 있는 것인지 뭐 단순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nclude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다 라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작성한 왼쪽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코드에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하고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코드하고 같이 아두이노 보드로 업로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 안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계속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설치하는 곳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곳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폴더를 한번 열어 볼게요. 폴더를 열어서 컴퓨터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윈도우 7하고 뭐 윈도우 10하고 8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내 컴퓨터로 들어가서 로컬 컴퓨터로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는 거는 예전에 그 32비트 시스템인 거고 오른쪽에 보는 것은 64비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두이노 보드는 32비트 시스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86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왼쪽은 그냥 프로그램 파일즈죠. 여기는 X86 폴더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폴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폴더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서버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나타나는데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지금 약간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은 오른쪽 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 버전의 아두이노 보드 1.0.6 시절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버전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1.6.7, 뭐 1.6.9인가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폴더 트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번 자료를 찾아볼게요. 서버 쪽에 들어가 보면
sweep이라고 하는 예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스 쪽에 들어가 보면 servo.header 파일, h 파일, 그리고 각각 폴더로 들어가 보면 h 파일, cpp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면 라이브러리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거고요. 예제에서 확인했던 높과 수입은 사실 파일의 예제 쪽으로 들어가 보면 서버 모터에 높, 스윕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예제가 바로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예제인 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방식,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예제는 이제 CDS 서버 INO라고 되어 있는 이 예제를 사용할 건데요. 수업을 위해서 잠깐 만들어 놓은 건데 CDS는 조도 센서를 의미하고 황화 카드뮴 셀 그리고 서버 모터는 서버 모터를 제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DS를 통해서 들어오는 조도 센서의 값에 따라서 서버 모터의 동작을 바꿔주는 예제를 지금 실행을 해 볼 거고요. 자, 일단 다시 파워포인트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 폴더에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서버 모터를 다룰 때는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 서버 모터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패키지를 IDE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라이브러리를 내가 인터넷 공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두이노라고 하는 게 계속 새로운 액추에이터나 아니면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센서는 사실 라이브러리가 별 필요가 없지만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운로드 사이트가 보통은 아래 보이는 것처럼 github.com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이 사이트가 가장 요즘에 핫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설치를 할 때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라이브러리 안에 폴더가 이중으로 압축이 풀려서 설치되게 하면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도 센서로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볼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직접 회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서버 모터 같은 경우 이렇게 선이 세 가지 색깔의 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란색, 빨간색, 갈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은 항상 서버 모터든 센서든 어느 곳이든 전자 부품에는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 전원 공급하는 부분이 빨간색과 갈색, 5V와 GND라고 보시면 되고 초점이 잘 안 맞지만 노란색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주는 선이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 왼편에 있는 것처럼 노란색을 전부 다 처음부터 연결을 해 놓으면 모터가 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단 이 노란색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고요. 저항입니다. 조도 센서하고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 줄 거예요. 연결을 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쪽에서 나오는 선을 조도 센서 쪽에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5V 쪽에서 나오는 선을 저항 쪽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선을 A0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노란색 선 A0는 이렇게 저항하고 조도 센서하고 그 사이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왼쪽이 저항, 오른쪽이 조도 센서고요. 각각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A0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어, 회로를 이제 센싱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파일을 일단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툴에서
보드를 제대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포트는 4번을 선택할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ESP8266을 설치하면서 서버부터 라이브러리가 좀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업로드 해보고 안 되면 조치하고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 진행할게요.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왼쪽에 수치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손가락을 갖다 대서 빛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수치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시리얼 프린터를 통해서 숫자가 왼쪽, 오른쪽 두 가지가 올라가는데 왜 두 가지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센서핀이라고 되어 있는 인트 센서핀은 A0 이렇게 해서 센서핀이라고 하는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A0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 A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정수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A는 뭐 특이한 경우로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int value에서 특정한 값에 0을 일단 집어넣어서 이제 변수 하나 만들어 놨고요. 변수를 만들어서 0을 집어넣어 놨고요. 그리고 서버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서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미 주황색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서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뒤쪽에 서버1이라고 해놓은 거는 내가 사용하는 서버의 이름을 지정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 PWM 핀이 6개가 있고, 뭐 이론상으로는 서버 모터를 한 번에 6개까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서버 모터를 이름을 똑같이 해버리면 어, 명령을 제대로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1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준 거고요. 다른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다른 예제에서 수입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여기서는 어, 또 다른 이름으로 세팅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정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1, 보이드 셋업 쪽에서 서버1 어태치 3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태치는 붙이다 라는 뜻이니까 위에서 만들어줬던 이 서버1이라고 하는 제가 지정한 그 이름을 가진 서버 모터를 3번 핀에다가 붙여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PWM 신호를 낼 수 있는 핀은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이니까 그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준 거고요. 시리얼 비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가 측정한 그 센서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해라 그런 의미고, 통신 속도는 9600 보레이트 bps입니다. 보이드 루프로 들어가 보면 이제 밸류 값에 아까 이제 0 초기 값으로 0을 집어넣어 줬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계속 반복 순환하는 동작 안에서 아날로그 리드 센서 핀을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0가 이제 센서 핀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A0 핀을 아날로그 리드해서 그 값을 밸류에다가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시리얼 프린트 밸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왼쪽에 올라가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아날로그 센서에서 들어오는 그 로우 값이라고 하는 그 로우 값이 왼쪽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라고 해서 일부러 이제 공간을 띄워주기 위한 부분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의 맵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측정한 값을 변환을 시키는데, 왜 0부터 50까지의 값을 0부터 180까지로 변환을 시켜주냐면,
지금 보이는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서버 모터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0도에서 180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0도 밑으로 내려가는 신호를 준다거나 아니면 18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신호를 주게 되면 억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기어가 부러지거나 회로가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0도부터 180도까지만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맵 함수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밸류 값이 새로운 밸류 값, 새로운 값으로 바뀌어서 이제 밸류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죠. 자, 아래쪽에 있는 밸류와 위쪽에 있는 밸류는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시리얼 프린트 ln 밸류, 라인 밸류 이렇게 돼 있는데 위쪽에 있는 시리얼 프린트 밸류와 아래쪽에 있는 시리얼 프린트 밸류는 다릅니다, 서로.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건 왼쪽에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출력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맵 함수에 의해서 변환된 이 밸류 값이 서버1의 write value라고 해서 서버1에 직접 쓰이기도 하지만 시리얼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도 되잖아요. 문제는 오른쪽에 올라오는 이 1200이라는 수치가 서버1에 직접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80까지만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1200이 들어가 버리면 모터가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맵 함수를 조정을 해서 오른쪽에 나오는 수치가 0에서 180 정도만 나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오른쪽에 있는 값은 바꾸지 않는 게 좋겠죠. 더 편하니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값은 조도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값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 조도 센서를 손으로 가렸다가 열었다가 해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최소값 값, 최대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한 350, 34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값은 840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340 그리고 여기를 840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할게요. 다시 업로드를 하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값이 나오는데 수치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도 이제 0이고 손을 가려도 170 정도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180, 190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살짝 더 높여주면 되는 거죠. 850 정도로 높여줄게요.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180 약간 넘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양호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넘지 않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왼쪽에서 손을 완전히 가렸을 때 한 800,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 모터를 연결할 건데요. 서버 모터를 연결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조도 센서로 연결해 줬던 전원을 빼서 브레드보드 전원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전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모터로 갈 전원하고 그리고 조도 센서로 갈 전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얘는 조도 센서로 갈 거예요. 자, 조도 센서 값이 다시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서버 모터에도 전원을 공급을 할 거고요. 자, 전원을 갈색과 빨간색 쪽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줄 핀이 몇 번이었죠? 위쪽에 보면 서버 1 어태치는 3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에다가 꽂을 거예요. 자, 꽂았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조도 센서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서 이렇게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리얼 모니터가 멈췄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리얼 모니터 오른편에 나오는 그 숫자대로
190을 넘어가는 현상이 생겨서 자꾸 멈추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아예 900 정도로 할게요.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서브 모터를 동작시켜 볼게요. 자, 어때요? 서브 모터가 오른쪽에 나오는 숫자대로 각도를 조정하는 거. 자,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잘 동작하네요. 네, 시리얼 모니터가 자꾸 멈추는 현상이 생겼는데 요거는 관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CDS를 가지고 조도 센서를 조도 센서 CDS를 가지고 서브 모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봤고요. 프로그램 해석은 이제 파워포인트에 따로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이제 작업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